이어서 8장 효소입니다. 자, 효소는 우리가 생화학 쪽에서 사실 효소 좀 상당히 깊이 있게 다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화학 중복되는 부분은 우리가 그냥 생화학 쪽에서 다룬 걸 기반으로 정리를 하면 좋겠습니다. 자, 효소는 그러니까 대부분 그 가장 메이저 부분이 단백질입니다. 단백질. 그리고 바이타민, 금속이온, 미네랄, 자, 이런 것들이 함께 완전히 효소로서 작용하기 위해 가지고는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이 단백질이 산알칼리 열 중금속에 의해서 변성되어 버리잖아요. 단백질 변성되어 버리면 효소 작동 못 합니다. 근데 여러분 뭐 어때요? 뭐 무슨 효소 뭘 효소 담궜다 그러는데 그 담궜는 거 설사 단백질이 변성되지 않고 왔다 한들 우리 위 속에 들어가면은 다 변성되어 버리지. 뭐 그 효소가 그대로 우리 몸에 필요한 효소가 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없잖아. 심지어 뭐 설탕 덩어리 가지고 효소라 그러면서 먹고 있다는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대부분 효소, 이걸 완전 효소를 홀로 엔자임이라고 이름을 부릅니다. 대부분 효소는 복합 단백질이고 그 말은 단백질 성분을 주효소라고 얘기를 하면은 주효소를 다시 말해서 효소 단백질만으로는 효소 역할을 못 하잖아. 그래서 이걸 아포 엔자임이라고 결손 효소라고 이름을 우리가 부르는 경우 아포 엔자임에 이 아포 엔자임을 보결 성분 도와주는 조효소 코엔자임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포 엔자임에 코엔자임이 도와줘 가지고 홀로 엔자임 완전 효소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자, 효소가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제 하는데 효소는 어떤 역할을 하나? 자, 효소는 기질을 운반하는 주효소와 활성기 역할을 하는 조효소가 결합해서 이제 분해나 합성의 화학 반응을 촉매한다. 그러니까 효소 역할을 하려면은 단백질만 가지고 안 된다 이 말이잖아. 그 주효소, 보조효소, 그리고 거기에 보조효소 이외에 또 더 필요한 보조효소는 바이타민이 참여한 주로 보조효소고 거기에 금속 이온이 들어가야 된다까지 되어야만 이 촉매 역할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효소 그러면서 미네랄 받고 바이타민 받잖아요. 다 효소의 역할을 완전하게 효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하다. 자, 결손 효소, 보조인자 결합해서 이제 효소로서 작동이 됩니다. 이제 완전 효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효소가 최종적으로 생성물을 만들어냅니다. 자, 효소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제 효소의 기질이 결합해 가지고 효소 기질 복합체 만들어 가지고 최종적으로 생성물을 만들어낸다. 이걸 효소 기질 결합 모델이다 그러는 모델 얘기고요. 자, 효소 자물쇠 열쇠 가설로서 효소가 작동한다. 자, 이런 주장이 있었고, 그게 아니고 꼭 자물쇠 그 열쇠에 맞는 열쇠라는 효소가 존재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유도적합론으로 그 반응을 일으킬 수 있도록 효소가 이제 어떻게 그 반응을 일으킬 수 있도록 꼭
꼭 맞지 않는 열쇠가 아니라도 거기에 적합하게 만들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걸 우리가 유도적합 이론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효소는 기질과 처음부터 맞는 것이 아니라 이제 만나서 생리적 조건 변화에 반응해서 서로 맞추어 가는 것이다. 이런 주장입니다. 위에는 자물쇠에 맞는 딱 열쇠가 있어야만 효소 역할을 한다. 그랬는 가설이고 밑에 유도적합론은 이렇게 서로 맞추어져 간다. 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 다른 자리 입체적 모형이다. 이러는 다른 자리 입체, 다른 자리 입체 여러분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이거는 기질의 한 부위가 변하면 다른 부위도 변해버립니다. 다시 말해서 효소의 효과인자가 결합하면은 구조적 변화가 유도되어 가지고 자, 효소가 작동하는 그 위치가 아닌 다른 자리에 뭐가 결합을 해버려도 효소 자리가 찌그러져 버리든지 변화가 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 이걸 그래 되면은 어떤 억제인자로 역할을 할 수도 있고 활성인자로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효소 자리에 결합하는 게 아니고 어떤 뭐가 이상한데 효소의 다른 자리에 결합했는데도 이것이 효소 반응에 영향을 주는데 그 영향이 억제시킬 수도 있고 상승시킬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효소 자리 아닌 자리에 다른 자리 입체적인 모형으로 효소 반응을 설명해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가 여러분들 보셨을 거예요. 효소 이외에 다른 뭔가 역할을 하는 경우가 나타나요. 자, 그걸 설명을 했는 겁니다. 그 다음 효소는 왜 효소가 없을 때는 반응이 느린데 효소가 있다면은 어떻게 해서 반응을 빠르게 혹은 반응이 일어나지 않은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느냐. 이와 같이 촉매 역할을 하는데 우선 이 액티베이션 에너지, 활성화 에너지를 이렇게 낮춰줌으로 촉매 역할을 한다. 자, 촉매 역할을 한다. 반응을 빠르게 진행한다. 그 다음 효소의 입체 특이성. 이건 당연한 얘기고 효소는 자신에 맞는 기질만 선택하는 특이성이 있는데 그룹 전체와 반응하는 그룹 특이성도 있고 절대적 기질과 반응하는 절대 특이성도 있고 입체인자와 반응하는 입체 특이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효소가 가지고 있는 특이한 성질이 어떤 그룹이라든지 어떤 절대적인 기질만 혹은 입체가 정확하게 맞아야만 효소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런 특이성을 가지고 있다. 자, 이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럼 지금 여기 보시면은 카바모일 인산 합성 효소와 아스파르트산 카바모일 트랜스퍼레이즈는 피리미딘 뉴클레오타이드 생합성 경로의 최종 산물인 UTP, CTP에서 조절된다. 이게 뭐냐면 반응 속도하고 기질 농도를 이렇게 플러스를 해보면은요. 자, 이와 같은 기질 농도에 따라서 그냥 스무드하게 이렇게 반응 속도가 올라가는 이런 경우와 아니면은 어느 기질 농도 이상에서 반응 속도가 급격하게 이렇게 증가되는 이 두 가지 타입이 나옵니다. 그럼 이럴 경우에 자, 비조절 효소와 조절 효소라고 조절 효소가 존재하면은 이와 같이 굉장히
급격하게 반응 속도가 증가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비조절 효소, 조절 효소에 따라서 이와 같은 반응 속도의 급격한 변화도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자, 효소 반응이 좀 복잡한데 자, 우선 이제 여기서 이제 일반적인 걸 정리합시다. 자, 조효소가 필요해야 된다. 자, 조효소에는 뭘 갖다가 뭐 필요하냐? 아까 얘기는 금속 이온 필요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다음 유기 보조인자가 필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에 주로 수용성 바이타민 대부분, 바이타민 B 유도체가 대부분입니다. 그다음 또 유기 보조인자에 뭐 NAD, 뭐 FAD, 조효소, 엽산, 바이오틴, PLP, TPP, 리포산 이와 같은 유기 보조 인자들이 필요로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전체 다 조효소로 한 묶음으로 했다면 그러니까 주효소 플러스 조효소 해야만 완전한 효소로 역할을 할 수가 있다. 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효소를 어떤 효소가 있는지 한번 다뤄보는데 큰 타이틀은 기억을 좀 하십시오. 자, 여기에 번호가 1, 뭐 1에 111, 112, 113, 114 자, 이렇게 번호가 매겨져 있는데 이 번호는 뭐 외우고 이럴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크게 나눠가지고 자, 효소 1번호 1번 나오는 효소를 우리가 산화하는 효소를 1번을 둘게요. 자, 산화하는 효소. 산화하는 반응을 촉매하는 효소다. 뭐 이거는 이름만 봐도 알잖아. 산화하는 효소. 2. 전이 효소. 트랜스퍼레이즈. 트랜스퍼. 여기에서 저기로 옮긴다. 전이 반응입니다. 자, 전이 효소 2번. 탄소 하나를 넘겨준다. 옮겨준다. 알데하이드 케톤기를 옮겨준다. 아실기를 옮겨준다. 그라이코 아실기를 옮겨준다. 인을 함유한 기를 트랜스퍼 옮겨준다. 옮겨주는 전이 효소 2번. 그 다음에 3번 가수분해 효소 하이드로라즈 가수분해 물이 들어가서 분해한다 이 말입니다. 가수분해. 4. 분해 효소 리아제. 자, 가수분해도 분해인데 가수분해는 따로 3으로 우리가 3번으로 가수분해 효소 4번으로 가수분해 아닌 다른 분해 비가수분해로 작용기 이탈 반응을 촉매하는 경우입니다. 대표적인 게 탈탄산 반응, 이산화탄소 제거, 탈탄산 효소. 그 다음 탈아미노 효소, 아미노기 암모니아 형태로 제거. 탈탄산, 탈아미노 효소, 분해 효소입니다. 4번. 그 다음 5번. 이성질화 효소, 아이소모라제. 아이소모. 분자식은 같은데 물질은 달라. 자, 시스 트랜스 변화시키는 이성질화 효소. 그 다음에 라세미화 들어보셨죠? 에피머 들어보셨죠? 라세미 에피머가 뭐예요? 머릿속에 안 떠오르죠? 라세미 에피머. 자, 뭔지 살펴보시고 이성질화 효소입니다. 다음 마지막 6번째 합성효소. 분해의 반대 합성효소입니다. 리가제입니다. 리가제. 자, 뭘 갖다가 새로 만들려고 그러니까 합성을 하려고 그러면은 어때요? 에너지가 필요해요. 에너지, ATP 에너지
받아가지고 화학 결합을 만드는 반응입니다. 어떤 화학 결합 만드냐? C 탄소 산소 연결시켜서 결합했는 결합을 만들고 CS 탄소 황 결합, 탄소 질소 결합, 탄소 탄소 결합. 그러니까 합성 효소. 자, 이렇게 6가지 종류의 효소 존재합니다. 6가지 뭐뭐다 기억 정도는 아마 이름만 들으시면은 어떤 반응이다 이해가 될 거예요. 이걸 그림으로 이제 6가지를 만들었어. 자, 보세요. 산화화는 전자 주고 전자 잃어버리고 산화하는 반응입니다. 산화하는 반응. 그 다음 전이효소. 자, 여기 있던 걸 이쪽으로 옮겨줬습니다. 트랜스퍼 시켰습니다. 전이효소. 자, 가수분해. 물이 들어가서 이 두 개 이렇게 분해시켜 버렸습니다. 가수분해. 그냥 가수분해가 아니고 그냥 분해는 이걸 이렇게 두 개로 분해시켰습니다. 분해. 그 다음 이성질체를 만들었습니다. 이성질화 효소. 합성 효소는 ATP 에너지 받아가지고 두 개를 하나로 분해에 반대 결합을 시켰습니다. 자, 이걸 6가지. 효소 6가지 대분류. 그 다음 효소 활성에 미치는 영향, pH 당연히 영향 미칩니다. 왜 pH 영향을 미칩니까? 주성분이 단백질이니까 단백질이 pH에 따라가지고 변성이 되어버리잖아. 그러니까 예로서 이와 같이 pH 한 7.5에서 최대 효소 활성을 나타내는 효소가 있다면은 이것을 산성이나 알칼리성 영역으로 pH를 바꿔버리면 단백질 변성이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효소 활성을 잃어버리겠지, 당연히. 자, pH의 영향을 받습니다. 자, 효소는 단백질이므로 pH에 따라 활성이 크게 좌우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효소는 일정한 pH 범위에서만 활성을 가집니다. 그래서 효소 활성이 항상 pH 의존하는 것은 효소 내의 작용기 또는 기질의 이온화에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효소의 최적 pH는 중성 또는 약산성 범위입니다. 그런데 펩신 경우에는 pH 1.5에서 2.5 영역에서 트립신 같으면 7.5에서 10인 경우에 아주 최적의 pH를 나타냅니다. 펩신, 트립신 최적 pH. 그 다음 온도도 당연히 영향을 받습니다. 일반적으로 온도가 10도씩 올라갈 때 반응 속도는 한 2배 정도 증가합니다. 그런데 온도가 너무 낮거나 높아버리면 효소가 활성을 잃어버립니다. 그건 당연하겠지. 자, 이때 효소 활성에 미치는 온도 영향 그러면서 자, 여기에 반응 속도 상수 값을 우리가 구하는 식이 알려진 식이 있습니다. A exponential 마이너스 액티베이션 에너지를 RT, R은 기체 상수고 T는 온도인데 절대 온도입니다. 그러니까 온도 변화에 따라서 이 반응 속도 상수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이걸 아레니우스가 이 식을 발견해서 아레니우스 상수 붙였고 아레니우스 식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반응 속도, 온도에 따른 반응 속도를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미카엘리스 멘텐식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이 반응 속도가 V 맥시멈 기질 농도를
나누기 Km 플러스 기질 농도 미카일레스 멘텐식. 자, 이걸 가지고 어디 기질 농도하고 반응 효소 반응 속도를 플러스를 하면은 최대 V 맥시멈 최대 반응 속도의 2분의 1 절반 되는 반응 속도에 해당되는 기질 농도 값이 Km 값이다. Km이 미카엘리스 멘텐 상수 Km 값을 구할 수가 있다. 자, 이 Km이 값이 크면 좋으냐, 작으면 좋으냐? 결론은 뭡니까? 작은 값이면 효소, 좋은 효소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 저해제의 경쟁적 저해제, 비경쟁적 저해제, 불경쟁적 저해제. 자, 세 가지 경우를 우리가 지금 공부한 부분입니다. 경쟁적, 비경쟁적, 불경쟁적. Km, V 맥시멈 값에 어떤 각각의 변화가 있는지 우리가 생화학에서 다룬 걸 보세요. 여기서는 지금 상세히 나오질 않습니다. 생화학 그 부분을 가지고 정리를 하세요. 그 다음, 자, 식품 관련 효소. 자, 산화, 환원 효소, 산화 효소. 산화가 뭐고, 환원이 뭐냐? 산소를 가지고 산화 정의를 한다면 산소와 결합하는 것이 산화입니다. 그럼 산소 잃는 것이 환원입니다. 전자나 수소를 가지고 산화를 설명한다면 전자나 수소를 잃는 것이 산화예요, 환원이에요? 예, 산화. 그 반대는 환원. 자, 효소 이름이 카탈레이즈 과산화 효소, 포리페놀 산화효소, 아스코르브산 산화효소. 아스코르브산은 바이타민 C 얘기입니다. 아스코르브산 산화효소. 자, 이런 효소들이 기존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 탄수화물 분해, 전분 분해 효소, 펙틴 분해 효소, 조섬유 분해 효소, 지질 분해 효소로는 중성 지질 분해 효소, 그 다음 라이폭시제네이즈. 자, 이렇게. 그 다음 단백질 분해 효소 꽤 많습니다. 자, 봅시다. 펩신, 단백질을 포리펩타이드와 아미노산으로 분해, 가수분해입니다. 이건 전부 다. 자, 분해시켰고, 어디에서? 위장에서 펩신. 아, 여기 보시면 엔도펩티테이즈, 엑소펩티테이즈. 자, 이거 두 개, 엔도, 엑소, 이거 어떻게 구분할까? 가수 분해 되는데, 단백질 분해할 때, 자, 이게 결국에는 가수 분해가 어디? 엑소펩티테이즈는 끝, 말단에서 가수 분해시켜 나옵니다. 엔도는 말단에서부터 아니고 중간에 무작위로 가수분해 시켜버립니다. 자, 그 차이입니다. 자, 엔도, 엑소 구분하시고, 자, 펩신, 그 다음 트립신, 단백질을 포리펩타이드와 펩톤으로 분해시킵니다. 췌장에서 나옵니다. 역시 췌장에서 나오는 키모트립신, 그 다음 간, 신장, 비장에서 카텝신, 이건 단백질 포리펩타이드 펩톤으로 분해시킵니다. 그 다음 파파야 열매에서 파파인, 자, 이거 단백질 포리펩타이드 아미노산까지 분해시켜버립니다. 포리펩타이드와 아미노산으로. 그 다음 양송아지 제4위장에 있는 레닌이라는 효소가 있습니다. 레닌. 자, 이건 카제인을 파라카제인과 펩타이드로 분해시킵니다. 그 다음 파인애플에서 존재하는 브로메린.
자, 브로메린, 단백질 분해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파파야 열매, 파인애플의 브로메린하고 이것들이 국시에 나타나 문제가 보여요. 그래서 효소 관련해서 자, 여기까지 나온 부분은 좀 기억을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엑소펩티데이즈, 아미노펩티데이즈, 카복시펩티데이즈, 다이펩티데이즈. 아미노펩티데이즈, 카복시펩티데이즈는 프로테오스 펩톤 펩타이드. 이게 뭔지 기억이 잘 나지 않으면 앞쪽에 단백질에서 유도 단백질에 이게 나왔습니다. 참조하시고, 자, 이걸 아미노산과 다이펩타이드로 가수분해 시킵니다. 동물의 장, 곰팡이, 세균 등의 존재를 합니다. 다이펩타이드를 아미노산으로 가수분해 시킵니다. 동물의 장, 곰팡이, 세균. 자, 여기에 존재를 합니다. 자, 단백질 분해 요소. 그 다음에 전분당 생성, 올리고당 생성, 과일 주스 가공. 자, 과일 주스 가공에 주로 사용되는 효소는 펙틴 분해 효소, 셀룰레이즈, 헤미셀룰레이즈 등이 있습니다. 자, 이들 모두 과일의 세포벽 성분을 분해하는 효소로서 펙틴 제거, 과육 침지, 액화 등에 사용을 하는 효소입니다. 자, 과일 주스 가공에 어떤 효소들이 관여되고 있습니까? 사용되고 있습니까? 이런 문제들도 가끔씩 나타납니다. 자, 그 다음 지질 관련 효소. 이건 주로 이 효소는 지질 분해 효소 이름만 딱 들으면은 라이페이즈, 이거 지질 분해 효소이구나. 단백질 분해 효소. 자, 단백질 관련 분해 효소, 치즈 생산, 연육 작용 등과 관련되어 있는 단백질 분해 효소 있습니다. 그 다음 치즈 생산에 이용하는 응유 효소로는 앞쪽에 송아지 위점막에서 유래한 레닌으로서 아스파르트산계 프로테이즈이고 카이모신과 펩신의 혼합물로 구성되어 있다. 레닌. 자, 기억 좀 하시고. 그 다음 쭉 연결되어 나옵니다. 아밀레이즈 효소를 이용을 해서 빵 만드는데 양조, 발효에, 시리얼에, 제과에, 과일 주스, 제리에, 펙틴, 시럽, 당, 채소류 등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셀룰레이즈 마찬가지로 덱스트란과 슈크레이즈, 당 시럽, 아이스크림, 농후제로 사용되는 이런 효소들. 그 다음 계속해서 인버테이즈, 합성꿀, 캔디류, 락테이즈, 아이스크림, 사료, 우유 등의 양조에, 감귤류에 나리지네이즈, 이게 자몽이나 감귤의 쓴맛을 나타내는 나리진을 없애겠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 사용됩니다. 그 다음 펙틴 분해 효소는 우리가 봤고, 자, 나머지 전부 펙틴, 포스파테이즈, 자, 유아 양조 우유의 포스파테이즈, 뉴크레이즈, 자,
풍미 증강 물질 만들기 위해서 뉴클레오타이드와 뉴클레오사이드의 생성을 하기 위한 효소 뉴클레아제. 아주 맛있는 물질 만들어내고 있었죠. 근데 이게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아주 몸에 안 좋다 이런 뭐 그런 얘기도 나오지만 정확하게 지금 아직 많은 어떤 연구 결과 자료는 크게 보이지는 않잖아요. 근데 몸에 좋은 건지 나쁜 건지는 많이 먹어본 다음에 나옵니다. 맞죠? 사람을 이용을 해서 실험을 할 수는 없잖아. 그러면은 계속 많은 오랫동안 섭취해 본 다음에 어떤 영향이 나타나는지는 자료를 얻어서 해석할 수밖에 뿐입니다. 그 다음 과산화효소 채소의 데치기 효과를 검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글루코즈 검사로 글루코즈 산화효소 병용해서 과산화효소 그 다음 과산화효소 유용한 경우도 있지만은 부패를 일으키는 나쁜 효소도 있습니다. 채소의 나쁜 풍미, 과일의 어떤 갈변작용에 관여하는 경우 그 다음 카탈레이즈 자, 우유, 저온살균에서 과산화수소를 파괴 다양한 제품에서 갈변이나 산화 방지를 위해서 글루코스 또는 산소 제거, 글루코스 산화효소 병용을 하는 카탈레이즈. 자, 그다음 계속 이어서 우리 몸의 식품에 다양한 식품에 글루코스 산화효소 목적 또는 작용 산화 갈변 막기 위해서 글루코즈와 산소를 제거하기 위해서 카탈레이즈 함께 사용을 하자. 그 다음 포리페놀 산화효소 차, 커피, 담배, 숙성, 발효, 노화 기간에 따라 갈변이 일어납니다. 포리페놀 산화효소 과일, 채소 좋은 현상도 나타낼 수 있지만 나쁜 현상도 나올 수 있습니다. 갈변, 악취 생성, 바이타민 손실. 자, 이거는 부패인 경우 역시 포리페놀 산화효소인데 좋지 않은 경우, 그 다음에 유용한 경우. 자, 이렇게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채소의 라이폭시제네이즈 필수 지방산 바이타민 A 파괴 악취 생성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채소 과일의 아스코르브산 산화효소는 바이타민 C를 파괴를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자, 아스코르브산 산화효소 그 다음 티아미네이즈 육류 어류의 바이타민 B1 티아민을 파괴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이제 피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유용한 경우도 있습니다. 일부러 갈변을 시켜야 될 경우도 있잖아요. 그리고 그렇지 못한 경우 부패를 일으킬 경우도 있습니다.